여러분, 요즘 경기도 외곽이나 교외로 나가면 꼭 보이는 게 있죠. 운동장만한 주차장에 층고가 10m는 좋게 넘는 거대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말입니다. 가서 가격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9,000원, 소금빵 하나에 6,000원. 아니 무슨 금가루를 뿌렸나 싶지만 주말엔 자리가 없어서 난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 안 드셨나요? 그 비싼 땅에 수십억 들여 인테리어하고 직원 수십 명 쓰면서 평일 내내 텅텅 비어있는 그 넓은 공간. 저 사장님은 대체 무슨 돈으로 버티는 거지? 혹시 망하고 싶어서 환장한 걸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장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파는 건 밀가루 반죽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대청의 눈을 피하는 600억짜리 시간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마신 9,000원짜리 커피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 상위 0.1%만 공유하는 합법적 부의 대물림 공식에 대해 폭로하려 합니다. 논밭 한가운데 혹은 버려진 폐공장 부지, 상식적으로 장사가 될 리 없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유리성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와, 뷰 좋다 라며 찾아가 사진을 찍지만 자본의 눈으로 보면 이곳은 기획된 전장입니다. 사장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땅은 원래 평당 수십만 원 하던 쓸모없는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카페가 들어오고 인스타 핫플이 되는 순간 그 땅의 가치는 평당 수백, 수천만 원으로 널뛰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러 오는 당신의 발걸음이 그 땅값을 올리는 연료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단순히 땅값 올리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커피 한 잔 팔아 남는 2, 3천 원에 사장님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익은 지표면의 반란에서 나옵니다. 파주의 모 대형 카페는 오픈 5년 만에 지가가 5배 올랐습니다. 100억에 산 땅이 500억이 된 거죠.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1억을 모을 때 사장님은 카페 의자에 앉아 풍경을 보며 400억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땅값이 이렇게 오르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는 어떡하죠? 자식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는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세법의 허점을 찌르는 부자들의 정교한 설계가 시작됩니다. 이 사장님이 단순히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라 베이커리 사장 타이틀에 목숨 거는 진짜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피만 기가 막히게 내리는 로스터리 카페를 차려서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국세청은 여러분의 등골을 휠 정도로 세금을 걷어갈 겁니다. 왜냐고요? 세법상 일반 카페는 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는 순간 이곳은 제과점이 됩니다. 커피 전문점은 안 되지만 제조업 기반의 제과점은 대한민국에서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빵을 굽느냐 아니냐, 이 한 끗 차이가 수백억 원의 세금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대형 카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산더미 같은 빵을 쌓아놓고 파는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무시무시합니다. 최대 세율이 50%죠. 1,000억짜리 카페를 물려주려면 50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업 상속공제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깎아줍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10년 동안 카페를 지키고 자녀가 거기서 2년 이상 일하면 됩니다. 600억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에 수십 번 당첨되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베이커리라는 간판 하나로 절세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자녀에게 명품 가방 대신 빵쟁반을 들게 하는 이유,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도 10년 버티는 게 쉽나? 적자 나면 어쩌라고? 라고 물으시겠죠? 걱정 마세요. 여기서 대출의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냥 빈 땅은 대출이 짜게 나옵니다. 하지만 수십억 매출이 찍히는 대형 카페가 서 있는 땅은 은행이 먼저 와서 줄을 섭니다. 비록 인건비와 관리비로 적자가 나더라도 매일 긁히는 카드 전표는 훌륭한 현금 흐름 증거가 됩니다. 사장님은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또 다른 투자를 할 대출을 끌어옵니다. 즉 카페 운영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자 은행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한 신용등급용 수단인 셈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일론 머스크의 전략 기억나시나요? 주식을 사고 담보로 빌리고 주금으로 세금을 리셋하는 방식. 현국 부자들은 이걸 부동산과 빵으로 재현합니다. 땅을 사고 카페 현금 흐름으로 대출을 일으켜 자산을 불리고 가업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 없이 물려줍니다. 머스크가 우주를 향해 쏠 때 한국 부자들은 교회의 논밭에 빵 굽는 냄새를 쏘아 올립니다. 결국 자본의 논리는 국경을 초월해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소외된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9,000원짜리 자릿세를 내며 그들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대형 카페에 앉아 창밖의 논밭을 볼 때 예전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여러분이 마시는 그 커피는 거대한 절세기계의 톱니바퀴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출을 투자나 절세의 관점에서 설계합니다. 카페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줄이고 넓은 주차장은 훗날 빌딩을 세울 부지가 됩니다. 우리는 문화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 잔인할 정도로 냉혹한 자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시스템의 고객으로만 남게 됩니다. 누군간 말합니다. 부자들만 유리한 세상,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비난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부자들의 뒷담화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에만 만족하는 삶과 시스템과 세법을 이해하고 자본의 파도에 올라타는 삶, 그 차이는 결국 10년 뒤 여러분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오늘 마신 9,000원짜리 커피가 아깝다면 이제는 그들이 만든 카페 안에서 빵만 먹지 말고 그들이 왜 그곳에 카페를 지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자본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대형 카페의 600억짜리 비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저기는 대체 어떻게 안 망하고 버티는지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거기도 우리가 모르는 빵의 마법이 펼쳐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대한민국 부자들만 몰래 알고 있는 돈의 비밀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비밀이었습니다.